네, 찾아가는 MTN 시간입니다. 저금리와 저성장,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건데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린 단어이자 현재 사회 그리고 경제 현상인데요. 이런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 경제는 앞으로를 타개해 나가야 할지 역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강인수 원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도은 앵커. 네, 여도은입니다. 찾아가는 MTN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MTN 개국 8주년을 맞이해서 개국 특집 특별 인터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주제로요. 현대경제연구원의 강인수 원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올 초에 이 정부에서 밝힌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2%대 될까요? 좀 걱정이 되는데 원장님께서 보시는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초 뭐 3% 이상을 목표치로 잡았는데 지금 금년도 성장률이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뭐 2%대 중반, 2.5% 남짓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단을 해보자면은 국내 경제가 어떤 뚜렷한 어떤 단기적인 리스크도 없지만은 또 회복 모멘텀도 없는 어떤 정적인 그런 상태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그 방향성이 좀 불확실하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성장률 자체는 사실 2분기에 조금 올랐습니다. 1분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경기 동행지수나 선행지수상에 뚜렷한 회복세는 없지만은 심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이제 뭐 소비 절벽도 좀 우려가 되고, 투자도, 부진하고, 건설 투자만 좀 괜찮았습니다. 금년도에. 네. 그리고 수출도 아시다시피 뭐, 19개월, 20개월 가까이 계속 마이너스 하다가 8월 달에 좀 흑자로 돌아섰는데 9월에 아마 아시다시피 뭐 갤럭시 7이나 네. 뭐 현대차 파업 등등으로 인해서 마이너스로 다시 좀 돌아설 우려가 있고 또 고용 불안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회복은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만약에 지금 상황이 바닥이라면 이 바닥을 딛고서 뭔가 이제는 올라갈 만한 그런 동력이 될 만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한국 경제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신성장 동력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강조를 했듯이 사실 이제 그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이런 산업들의 시가총액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그리고 이제 제약, 생명공학 이런 부분이 좀 성장세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부에서도 9개 분야의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된 게 5개, 또 삶의 질과 관련된 게 4개. 그 분야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익숙해진 분야죠.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인공지능, 또 가상 증강 현실, 뭐 스마트 시티 등등. 그리고 또 삶의 질과 관련된 걸 뭐 의료라든가 신약, 뭐 미세먼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정하기만 한다고 이게 뭐 이렇게 경쟁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간 업계에서 많이 지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규제 프리존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과감하게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서 사실이 이제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은 뭐 그거를 이제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좀 서바이벌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그 플레이어가 지금까지는 대기업, 제조업 중심이었지만은 그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벤처 지원 제도라든가 인프라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뭔가 했을 때 실패한 이후에 세컨 찬스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초기 자금 조달도 문제지만은 그것도 물론 뭐 기술 평가 시장이라든가 기술 금융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이런 뭐 파산 이후에 면책 재산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등등의 어떤 실패자의 재기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 이런 거 분명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도전적인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 바람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규제를 더 강화하기보다는 조금 울타리를 느슨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16년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원장님, 한국 경제를 좌우할 만한 이슈들, 이벤트, 하반기 4분기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내적인 거, 대외적인 네. 거 좀 나눠보면은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12월에 예정이 돼 있는 걸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될지, 만약에 안 된다면 또 안 되는 대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당연히 뭐 일부 자금 유출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또 제기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유가가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9월 말에 오펙 그 비공개 회의에서 감산하기로 합의는 했지만은 요거를 제대로 지킬 건지 안 지켰을 때 어떤 그 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지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도 이게 반드시 지켜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라크가 계속 증산을 하고 지금 일일 생산량을 한 100만 배럴 정도 감산하기로 합의는 했지만은 뭐 러시아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이행이 될지는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유가 변동 폭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증대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건 이제 대외적인 요인이고 대내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많이 지적이 됐지만은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하고 지금 해운업을 필두로 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일부 뭐 그 블루프린트를 제시를 하긴 했지만은 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여파가 금년 하반기 또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계 가구라고 하는 그 가구들의 비중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 가구들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면은 당연히 뭐 투자도 줄어들고 등등의 이런 네거티브한 어떤 그 악순환 고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그 여신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조치를 마련을 했는데 이쪽을 은행권을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는 제2금융권 쪽으로 이제 소위 취약한 가구들이 그쪽으로 가서 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고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서바이브 하려면은 이번에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내년에 선거도 있고 등등의 이유로 좀 이렇게 스텝이 엉키면은 좀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가계부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산업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취약점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지금 처방을 하느냐, 이 방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앞으로 올 하반기와 내년 또 향후 시장에 있어서의 한국 경제를 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장의 MTN 마케한 리더에게 듣는다 8주년 개국 기념으로 맞이해서 인터뷰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강인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강인수 원장과 함께 저금리, 저성장 기조 현상 속에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은 오늘 하루 동안 마켓 리더들에게 경제 현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남은 순서들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슈 플러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